Okay. Welcome to the International Online Conference. 네, 유네스코 GNLC 세계 심의교육 클러스터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연수구 평생교육과 송도 글로벌 평생학습 팀장 혼현숙입니다. 오늘 저는 양일간 컨퍼런스 사회를 맡았습니다. 네, 지금 기술적인 결함으로 장내에는 음악만 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기술적인 결함으로 장내에는 음악 소리와 그리고 이제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결함으로 통역이 불가했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멘트가 있으면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언어를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역을 위해서 언어를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면은 지구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으니까 그거를 누르시고 또 통역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한국어, 그리스어, 그리고 영어 채널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본 세션은요, 바로 세션 3부터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클러스터 플래닝 세션, 그리고 클래스 멤버 세션이 있을 겁니다. 제 이름을 또 올바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발음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회의하는 게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 계실 수도 있고 사무실에 계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함께 만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이 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제가 모더레이터 사회를 맡았는데요. 많은 패널 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봤었는데요. 지금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패널 분들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드릴 것이고요. 기존 연설자들은 15분을 드릴 것입니다. 다른 패널분들은 10분 드릴 것이고요. 지금 세 도시가 발표할 것입니다. 그리스, 한국, 그리고 이집트에서 각각 도시 발표를 할 것이고요. 그분들께서 10분의 발표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참석하시는 분도 한 10분 정도 그 유네스코에서 진행하고 계신 시민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Q&A 시간도 가질 것인데요. Q&A 창에 질문을 두시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세실리아 바르비에이가 이탈리아에서 오셨는데요. 지금 전 세계 많은 곳곳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유네스코 세계시민 평화교육 부문장으로 계셨던 분이다. 세실리아 바비에리 분께서 유네스코가 세계시민교육 관련해서 진행했던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그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비안 부문에서 또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아직 그리스에서는 일을 하신 적이 없는데요. 왜 그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세계 도시를 다니시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슐리아 바비에리 씨께서 먼저 세계 시민 교육에 관해서 유네스코가 벌친 활동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Q&A가 있으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Q&A 창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바비에리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발표가 이어질 것이고요. 먼저 그 스크린을 공유해 주실 것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스에 가기를 바라지만 지금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멀리서 여러분들이 하고 이 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먼저 저를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분들, 동료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아침 부분에 이 두 번째 회의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회의를 좀 참관을 했었는데요. 저는 굉장히 많은 교육적으로 좋은 내용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험을 그 각각 도시별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민교육을 이행하는지 도시 차원에서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교육에 관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시민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네스코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교육계에서 지금 일하시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학습 도시와 그 유네스코 교육기관이 지금 19개 도시에서 국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육은 학생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학생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학습을 지속해야 될 것입니다. 약 2,400만 명의 아동들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경제적 영향을 받고 있고 또 교육에도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그 교육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식재 직면에서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교육적 피해가 있는데 특히 소외계층의 아동들에게 더 큰 피해를 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교육이 좀 적절하게 많은 학생들이 세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시기입니다. 현재 그 코로나19 위기는 어려움이지만 또한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교육 체계가 좀 구현되어 있는데 이런 위기가 앞으로 계속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지속 가능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도 진행했었는데요. 어제 우리가 이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아동에 있어서 아동이 그 시민 교육의 가장 큰 대상으로 그 도시에서 지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아동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이 세계 시민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국제회의를 이렇게 시민교육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시민교육을 디지털 시대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또 민주주의와 참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몇 가지 의견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저희가 했던 활동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린이들의 힘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에너지와 그들의 희망 그리고 또 영혼 그리고 어린이들의 어떠한 재능 이런 것들을 이 시기에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렇게 큰 변화 시기, 큰 위기의 시기에도 그들의 그 재능과 이러한 어, 창의력 이런 것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재능을 잘 우리가 목도하고 있고 그런 것을 최근에도 어떠한 대학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을 만나봤을 때 이야기를 해봤을 때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들은 그들이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계속해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팬데믹 상황이지만 그들의 역량을 펼치기 위해서 앞으로 진전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숙기에 걸쳐서 앞으로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겠죠. 그리고 그들은 더 포용력 있는 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유엔의 창립을 기념하고 지금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앞으로 우리가 변화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교육위원회의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는데요. 그때 그 교육에 관련해서 공공 영역에서 취해야 할 행동을 다루었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청소년을 그들의 권리를 신장하고 그들을 더욱더 배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유네스코의 위원회의 활동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내년에도 구체적인 계획으로 실천할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도 약 20개 국가에서 약 9천 명 정도의 학생들이 설문에 참여했었는데요. 약 80% 정도 아동들이 답변하기를 많은 그 글로벌 어려움이 자신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하고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그들의 힘을 느끼고 큰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솔루션을 찾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답변을 한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아동들의 시민사회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UNCLC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학교 내외에서 이러한 아동의 사회 인식, 시민교육 참여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청소년의 시민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번역적인 학습,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고, 이것이 평화와 민주주의의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이 점점 그 많은 합의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지식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가치나 소셜 스킬이나 어떤 행동을 배우는 것,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 이해, 이런 것이 그 아동의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네스코 차원에서 우리는 그 전체적인 홀리스틱한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그리고 교육론에 있어서도 이 통합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인적인 교육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최근에 했던 활동을 보면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패널과 여러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ODC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정책 입안자들은요, 교육 시스템에서 코로나19 이후에 그들의 청소년들의 미래를 무엇을 어떻게 갖춰야 될지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함께 경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유럽,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서도 우리가 파트너십을 구축할 거고요. 이런 파트너 통해서 바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또한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정의사회를 구현해서 민주주의를 보다 더 구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네스코 관련 보고서는 다음 주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유럽 카운슬에서 햄튼에 있을 텐데요. 자, 오늘 이제 이런 이니셔티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한 이 시민교육의 참여도 우리가 독려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또한 유럽연합국가에서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것은 영국 그리고 또 국가에서 학생과 선생님들을 함께 했고요. 그리고 또 그리스, 레바논, 포르투갈, 투니시아, 그리고 또 UK, 즉 영국에서도 진행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그 전체 결과를 보고는 못했지만요. 그런데 이 팬데믹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영향들은 어느 정도 두각이 나타나게 됐죠. 바로 아이들에게서 기회를 줘서 목소리를 듣고 또한 이들의 권리를 실현 또는 행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네스코 칸스 컨퍼런스에서는요.
이 새로운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관련된 아이템,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은 바로 디지털 혁명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 관계고요. 또 정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학습하고 또 이해하는 것, 그리고 또 시민 참여, 그리고 상호작용이죠. 즉 학생, 교사, 정부기관, 기관들입니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학생들을 통해서 보다 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환경과 그리고 형평성에 보다 더 의식을 제고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영역이 지금 유네스코에서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티즌십은 결국 젊은 사람들의 의식을 기기에 대한 의식을 고조시키고, 특히나 팬데믹 기간에요.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봤던 저희가 8건의 그 발언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거기 보시면은 과학에 대한 뭐 불신이라든지 잘못된 인포데믹이라든지 등의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 학생들에게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는 역량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토론에 시민들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저희는요, 글로벌의 공공의 선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거고요.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주력해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글로벌 시민 교육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감이 있는 아이디어들을 오늘 토론에서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정말 생산적인 토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센슬리아님. 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우리한테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더 많은 유네스코의 시민교육 관련한 활동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첫 번째 기조 연설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요. 디비나 프라우 마이구소 교수이십니다. 디비나는 어떤 성스러운 신성이라는 뜻을 가지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디바인, 신성하다라는 뜻을 제가 구글로 한번 찾아봤을 때는 디바인 정보라고 한다면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프랑스에서 활동하시고 계시고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가짜 뉴스라던가 또는 미디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안 좋은 행동들, 폭력적인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밝히는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젊은이들의 인터넷 활동과 또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결과물을 배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조 연설자로 디비나 프라우 마이크스 교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15분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제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실리아 바베리아님 먼저 이제 제가 파워포인트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네스코의 최어로서 말씀드리지만 또한 다른 부문, 즉 여러 가지 온라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 그 자체를 한번 그대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유네스코의 밀 라이언스의 활동도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리고 또한 유럽의 어떤 위원회에 활동함으로써 그 위원회가 지난 한 4년 동안 디지털에 관련된 디지털 시민 교육에 대해서 연구 결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저는
온라인상에서 웰빙을 유지한다는 것,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권리를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비에 대한 의식도 청소년 사이에서 고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청년과 또 그 장년이 다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아동들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또한 부모와 교사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젊은이들을 아동을 다루어야 하는지 학부모와 교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성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요. 이 코로나19가 청년에게, 아동에게 미친 영향, 심리적인 영향도 연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잘못된 정보가 그 많은 그 충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충돌과 민주주의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이러한 잘못된 정보가 양극화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간에 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점점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분노를 느끼고 있고 두려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분노를 느끼게 되면 더 폭력적으로 될 수도 있고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침착하게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더 큰 정보의 조작을 가져옵니다. 특히 아동에게 있어서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가 아동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요. 이 진단을 바탕으로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사례가 있다면 다른 파트너들 간에 예를 들어서 저널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NGO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팀을 만드는 겁니다. 또 스웨덴에 있는 대학과 또 루마니아에 있는 대학과도 같이 팀을 구성했는데요. 이러한 팀을 조직해서 도구, 수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교사에게도 사용될 수 있게 했고 또 많은 의사소통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것을 보급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전략을 그리고 또 나레티브를 같이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템플릿도 공유했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잘못된 거짓 정보인지를 발견해낼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잘못된 정보를 보고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한 거죠. 만약에 가짜뉴스가 있다면 그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취해야 될 조치를 각자 취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교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회복력이 강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툴을 가지고 너무 좀 전문적인 툴이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교사는 어떠한 교육학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하고 교습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그 툴을 잘 이용하고 그것을 의미 있게 그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겠죠. 그것이 미디어 인포메이션 리터러시가 디지털 시민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더 소통을 할 때 우리가 더 스마트한 기술을 쓰게 되고 더 커뮤니케이션의 프로세스가 점점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교사 같은 경우에 아주 장기적인 교육 훈련 없이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학생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들에게 크게 그
아동을 어떻게 이 디지털 문화 속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교사를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툴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사용할 수 있는 더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잘못된 정보인지를 알 수 있게끔 이러한 툴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여기에 그 챗봇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런 것이 가짜 정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앱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특히 그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앱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정보를 얻죠. 그래서 이렇게 페이크 뉴스를 확인할 수 있는 앱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과정을 밟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디어의 리터러시를 위해서는 우리가 1년에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동 청소년에게 있는 어려움을 고민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들이 직접 어떤 홍보대사가 돼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교육은 굉장히 흥미롭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서 어떤 새로운 개념과 역량을 가져오고 이것을 경험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툴을 만들면 어떠한 잘못된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다음 점차적으로 이제 이것은 마치 두뇌에서 자동적으로 이것이 뭔가 가짜 정보인지 아닌지를 비교를 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것을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치 엔진을 통해서 이것이 맞는 정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치를 하고 비교를 하고 필터링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두뇌에서 자동적으로 진행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과정에서 더욱더 그 학생들이 역량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느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잘못된 정보를 식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서로에게 상호 배우게 하고 또 어른에게까지도 이러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툴을 만들었고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긴급하고 시급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동들 같은 경우에 70% 정도의 그들의 많은 활동은 이미지에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라인에서 유튜브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많은 플랫폼에서 굉장히 시각 정보 중심으로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디어들은 굉장히 가짜 뉴스에 취약한 매개체이죠. 그래서 그 민주주의의 어떠한 그 온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디어에서 디지털 세계에서 그 가짜 정보를 걸러내고 그들이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그러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비판적으로 볼 수 있고 무언가를 식별해낼 수 있고 잘못된 것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지식인지를 알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짜임을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린 아이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고 반박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저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포메이션 회복력, 정보 회복력이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사실인지, 어떤 것이 음모인지, 그리고 어떠한 정보를 공유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저희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요소로 삼고 교육 과정에 그리고 여러 사업과 프로그램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자로서 우리가 만들었던 많은 e-러닝 툴 같은 것들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라는데요. 이러한 그 가짜 정보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가짜 정보를 식별해낼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평판, 신뢰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분석하고 이해하고 여기에 행동하는 것. 이러한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측면에서 우리가 평균 이상으로 우리가 통계를 냈을 때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봤을 때 잘못된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의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못된 문제를 발견했는지, 그리고 그것 반박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표이고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는 이런 온라인에서 이런 학습 과정, 잘못된 정보를 학습 식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학습 능력을 배우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 국가별로 이렇게 유사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많은 리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교사는 근데 사실은 많은 교육 어떤 그 자원이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그 에어 아이디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7가지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번 이것은 그 교육의 어떤 툴킷입니다. 이것은 증오를 담은 헤이트 스피치 같은 것을 막기 위한 그 예방 교육 자료입니다. 또 이 세 번째 것은 디지털 시민교육 핸드북입니다. 이 핸드북은 많은 그 유럽 국가에서 이미 채택했고요. 이 얄라라는 것은 튀니지아에서 아랍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플랫폼 온라인 시민교육에 관련된 교육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관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중요성을 확대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많은 부분에서 더 보완할 부분이 있고 많은 연구진이 같이 연구를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북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활동을 할 때는 다 리서치에 기반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독립된 리서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 공공을 위한 어떤 리서치가 굉장히 지금 저조한 상황인데요. 자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이러한 대한 지원이 없다면 관련된 교사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디비나 프라우마이그 교수님, 굉장히 흥미로운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도시가 특히 많은 학습 도시도 지금 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디지털 스킬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아동과 어른들 모두 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문제를 다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런 최근에 미국의 대선에서 봤을 때도 그 가짜 뉴스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내에서도 분열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해서 지금 교수님께서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가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미국의 소셜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소셜 미디어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기조연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도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부천시의 김수정 평생학습센터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잘 성함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10분 동안 김수정 소장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시는지 발표하시겠습니다. 본 컨퍼런스에서 저희시 사례를 발표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신 라리사 씨와 연수구 그리고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디비나 교수님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연설 또한 매우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사례 발표에 앞서 저희 시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네, 부천시는
서울 인근에 위치한 위성 도시입니다. 인구는 약 84만 명이고요. 매우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진 도시입니다. 부천시는 오래된 시민사회 운동의 전통과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문화도시, 평생학습도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저희 시의 평생학습 전담기구는 제가 일하고 있는 부천시 평생학습센터고요. 시 평생교육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 부천시 평생학습 추진 비전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안으로 세계 밖으로 평생성장 학습도시 부천을 비전으로 시민성 향상 교육의 확대를 통해 포용과 창의의 시민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창조학습, 시민학습, 연계학습, 공동체학습 이러한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약 20가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 올해의 평생학습 슬로건입니다. 평생학습, 시민을 깨우다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저희 시가 추진한 디지털 시대 시민성 향상 사업으로 SNS상에서 전개된 세계 시민의식 향상 캠페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 그 정치제도 측면에서는 상당한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루었지만 생활과 문화 측면에서는 민주주의가 아직 확고하게 자리 잡지는 못했습니다. 뿌리 깊은 유교 문화와 가부장제로 인해서 세대 간, 성별 간 차별의식과 인종에 대한 차별의식들이 온전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에서 나아가 이웃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은 조금 부족합니다. 따라서 공동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자율과 참여, 타인에 대한 공감과 차이를 인정하는 존중과 배려 같은 의식 향상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그 필요성을 더욱더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각과 인식 향상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세계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한 줄씩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목적을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시민의식 향상은 지역에서의 시민의식 향상이 바탕위에서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글로컬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 둘째,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세계 시민의식 향상 교육을 위한 프로모션 성격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세계 시민의식에 대한 붐을 조성해서 교육으로 참여를 이끌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부천 시민의 공동체 의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시민들을 캠페인에 참가하게 하는 전략은 3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구글 설문을 통한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세계 시민 의식에 대해 부담 없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 줄 시라고 하는 형식을 제안하였습니다. 길지 않고 간단하고 함축적인 시적인 방식을 활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응모한 작품들은 시민들이 직접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SNS를 활용하였습니다. 저희 나라 국민의 95%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사람당 하루에 103분 7초 동안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스마트폰이 인간의 제7의 장기라고 합니다. 오장육부가 아니라 오장칠부, 즉 스마트폰이 사람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잘만 활용한다면 캠페인 자체가 민주시민 교육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2차에 걸친 사업으로 현재 1차 캠페인은 완료된 상태이고요. 2차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제1차는 지구적 생각을, 제2차는 지역적 실천을 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구글 설문을 통해 시민들이 한 줄시를 제출하면 온라인상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다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온라인을 통해 수상작을 홍보함으로써 전 과정을 통해 시민 의식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차 캠페인에서 선정된 작품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어, 총 11개인데요. 외모의 다름이 인격의 다름이라 생각하지 않는 당신이 다름을 보여줘야 합니다. 너인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 우리였네. 다름을 인정하는 하나의 세계. 세계 시민의식은 3공이다. 공동, 공감, 공유. 물감이 다양할수록 그림이 아름다워지듯 우리도 다양하게 존재할 때 세계라는 작품도 완벽해져요. 커피 한 잔은 과테말라 농부 더하기 중국 노동자 더하기 한국 알바생 더하기 당신. 한 민족보다는 한 인류. 나와 너가 아니라 너와 나입니다. 편견을 버리면 더 큰 세상이 보입니다. 국경 없는 재난, 서로 돕는 인류애. 세계 시민의식은 전 세계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멤버십 카드. 잘 쓰면 더불어 살 수 있어요. 어떠십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총 85개의 작품이 출품되었고 11개의 작품을 그중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어, 이 캠페인의 의의는 사업의 전 과정에서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통해 민주시민 의식 향상을 도모했다는 점입니다. 첫째로 공모를 통한 시민 참여, 투표를 통한 시민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SNS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온라인이 생활화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본격적인 세계 시민 의식 향상 교육을 앞으로 실시하기 위한 프로모션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였습니다. 1차로 그치지 않고 2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문학을 통한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으로 연결할 것입니다.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업의 과제는 두 가지 정도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소중한 작품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온라인상에서 홍보돼서 어, 지속적으로 시민의식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시민의식 향상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처음에는 대면 교육으로 기획된 사업들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다층적 시민의식 향상의 기초가 되는 인문학적 소양과 지식을 향상하는 그런 부천시민대학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한 맥락에서 인류의 보편적 문제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세계 시민 교육이고요. 세 번째 사업은 공동체 의식 향상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기 위한 시민 주도 학습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 참여와 정치 참여를 위한 실천적 태도를 기를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이고요. 다섯 번째가 동단위에서 일상생활 속의 시민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상과 시민성 학습의 만남 교육입니다. 이렇게 크게 5가지의 사업이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네스코 시민교육 클러스터 회원도시로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천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김수정
소장님 되게 감사드립니다. 정말 흥미로운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SNS를 그리고 또 휴대폰을 활용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독려하셨는데요.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